요 각을 X축으로부터 양의 반으로 재는 각이라고 한글로 많이 표현하지만 이걸 편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직선 두 개로서 각이 정의된다고 했는데 각 XOP 라는 모양이 결정되면, 즉 동경이 결정되면 결국은 이 각이 하나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가장 작은 각, 뭐 0과 300주 사이에 알파를 잡았을 때, 그럼 얘는 이 알파는 360도를 돌리더라도 동경이 일치한다면 다 같은 걸 보는 거라서 한 바퀴 돌아오든 두 바퀴 돌아오든 얘를 다 같은 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을 대표했을 때 0과 다음 동경을 대표했을 때 X축으로부터 양의 반으로 잰 각 중에서 0과 360도 사이에 알파를 정해서 다음 반직선, 즉 다음 동경, 얘는 고형이니까 다음 동경 하나당 각을 이름을 정해서 알파 더하기 360도에 곱하기 n, 즉 360도의 정수배 다 돌아도 같은 각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일반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결국은 동경의 위치가 각 하나를 결정짓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다음을 다 같은 각으로 보는 겁니다. 한 바퀴 돌아오든 두 바퀴 돌아 다시 오든 동경 하나가 결국은 각 하나를 결정짓는다. 그리고 그 표현을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OX는 고정이니까 동경이 고정되면, 동경 P가 고정되면 그때의 각을 이런 식으로 일반각을 표현하고 상황에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동경의 위치가 1사원면에 있을 때, 2사원면에 있을 때, 3사원면에 있을 때, 4사원면에 있을 때, 원래는 4분면이 알려주는 건 그 좌표의 부호였는데, 원래 1사원면에 있으면 부호가 둘 다 양수, 2사원면에 있으면 두 개의 부호가 둘 다 음수 플러스 음수 양수, 3사에 있으면 음수 4사에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결국은 3면은 그 전까지는 좌표의 부호를 알려주는 거였지만, 이제 동경의 위치가 각 3면에 있으면, 만약에 동경의 위치가 1사면에 있으려면 각의 범위가 0부터 90도 사이, 2사에 있으려면 여기가 90도, 여기가 180도, 여기가 270도, 한 바퀴 들어온 게 0도이면서 360도니까 90도 돌아갈 때마다 90도에서 180 사이는 2사, 3사는 180에서 210 사이, 270에서 360 사이는 4사에 있다. 즉 우리는 각의 범위에 따라서 몇 사원면인지 사원면이 각의 범위를 알려주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일반각은 뭐 공리 떠있다고 반지선이라고 말한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편각일 때밖에 안 쓰기 때문에 여기 위에 올려놓고 항상 각을 사평면에 고정시켰을 때 그때의 각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60도랑 이제 420도, 420도는 60도에서 360도 돌아간 거잖아. 420도랑 60도랑 동경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각. 마찬가지 마이너스 330도도 330도 마이너스 300도구나. 이렇게 나와도 여기다가 360을 더해버리면 60도니까 결국은 420도, 300도 전부 다 같은 걸 보겠습니다 라는 소리겠지. 그래서 우리가 같은 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풀면 우리가 이제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각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딱 한 문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동경이 어떠한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그 동경으로 만들어진 일반 각들의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 이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제 동경을 올릴 때 4분면에 올릴 거고요. 만약에 어떠한 두 개의 동경인데 동경이 이렇게 일치해 버리면, 이렇게 했을 때 동경이 지금 뭐 했어? 일치했어. 그러면 다음과 동경이 일치한다면 우리가 두 동경으로 만들어지는 일반 각은 어떠한 관계에 있어요? 물어보면
일치하면 이렇게 완벽히 똑같아도 되겠지만 알파각이 있어. 베타가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오면 일치, 두 바퀴 돌아서 돌아오도 일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치한다면 한 각이 다른 각의 360도의 정수배가 된다면 얘는 정수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지. 근데 일치 너무 쉬우니까 당연한 소리잖아. 그럼 베타가 뭐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기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바라보는 방법은 제일 쉬운 그림을 그려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일치한 건 당연하죠. 두 개가 각의 정의로서 360도의 정수량값 차이 난다면 그 두 개의 각은 동경이 일치한다고 보겠다. 두 번째, 이게 일직선 방향 반대. 그러면 어떻게 푼다겠냐면 뭐 관계가 책에 있지만 외우지 않고 얘가 알파 얘가 베타일 때 말하는 겁니다. 어떠한 두 개의 동경이 하나는 다음에 생기고 다른 하나가 돌아서 일선 위에 있는데 방향 반대야. 이게 OP 프라임일 때. 그럼 다음과 같은 관계 가지려면 다음 두 개의 일반각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제일 쉬운 걸 그래서 판단해 보는 거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면 딱 다음 같은 모양 나오면 일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제일 쉬운 그림을 그렸을 때 알파랑 베타가 무슨 관계야? 베타는 알파에다가 얼마큼 앞으로 한 거야? 180도만큼 앞으로 한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베타가 다른 각이 원래의 각에 180만큼 앞으로 가면 돼요 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이것만 있냐? 한 바퀴 더 돌았어. 이렇게 해도 방향이 반대인 거지. 즉 결국은 각도는 주기란 말이야. 각도의 주기는 각도는 결국은 360도 돌면 제대로 돌아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360도의 정수만큼 돌리면 되라고 단을 붙여주면 돼. 어차피 얘는 계속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게 되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식을 세운 다음에 나중에 정수니까 정수 문제 나오면 1부터 차근차근 대입한다고 했잖아? 식 세워놓고 n에 1부터 대입해갖고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 식만 세우면 돼. 그래서 다른 각이 어떠한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하는데 방향이 반대다. 그럼 제일 쉬운 그림. 하나가 알파일 때 얘가 베타야. 그럼 얘 둘의 차가 180이 나오면 되겠네. 그러면 한 바퀴 더 돌아서 와야 되니까 계속 돌려 똑같다. 그럼 결국은 360도에 n을 더해주면 돼요. 이거 세워놓고 나중에 뭐 할 거냐면 n에 숫자 넣어서 문제를 풀 거니까. 그래서 결국 이 일반식을 외울 수는 없어. 넘겼으면 결국은 베타 빼기 알파는 뭐 360 더하기 360에 뭐 n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보면 이런 식으로 외우죠. 근데 지금 전부 다 라디안 표현이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이, 지금 라디안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 180짜리에 360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같은 말이에요. 2학년 같은 말이란 말이야. 지금 라디안 표현이니까 한 바퀴가 2파이거든. 이 표현이 돼 있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만 세우면 된다 라는 거. 다 외우진 않을 거고 이런 식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X대칭인가요? X대칭, Y대칭만 할 건데 어떠한 두 개의 동경이 X축 대칭이 돼 있으면 마찬가지 얘를 만족하는 가장 쉬운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푼다겠습니다. 어떤 동경이 이렇게 있어. P 다른 동경이 이렇게 있어. P'이라 할까? 그럼 이렇게 요각이랑 똑같으면 얘가 다음 두 개의 동경은 X축 대칭이 됐네? 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그러면 내가 이 각을 알파 이걸 베타라고 하면 알파 베타는 무슨 관계 있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요만큼 돌아간 게 알파고 요만큼 돌아간 게 베타거든. 그러면 제일 쉬운 그림을 그렇게 판단할 건데 그러면 얘랑 각이 똑같다면 이게 알파겠지.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뭐 나와 지금? 한 바퀴 돌아잖아. 이렇게가 한 바퀴 돈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알파랑 베타랑 더했더니 한 바퀴 돌면 돼요. 한 바퀴 360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 물론 한 바퀴 더 돌 수도 있거든. 한 바퀴 더 돌 수 있기 때문에 360도 곱하기 n을 붙여주면 돼. 그래서 어차피 자연수니까 얘를 360 곱하기 n이라고 써도 무방하지만
이렇게 풀어놓고 n은 정수예요. 즉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하면 되냐면 가장 쉬운 그림 그려놓고 가장 쉬운 그림의 관계는 얘야. 찾아놓은 다음에 어차피 주기가 있기 때문에 360도 곱하기 n이라는 주기만 붙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계약 특징을 보는 건데 마찬가지 y축 대칭이 되려면 함수의 그림을 그렸을 때 알파가 이렇게 있어. p 알파. 그러면 y 대칭은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그러면 지금 이만큼 알파고 이만큼 것도 알파겠지. 얘가 베타일 거 아니야. 즉 요각이랑 똑같아야 y에서 대칭이겠지. 그러면 요것도 알파인 상황에서 베타가 이거야. 그럼 알파랑 베타, 즉 파란색과 빨간색 무슨 관계 있어요? 라고 봤더니 베타에다가 알파를 더하면 반바퀴 돌았네 얘는. 근데 얘는 알파랑 베타를 들면 반바퀴 180도 도는 거야. 가장 쉬운 그림을 보고 찾는 거지.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 이제 주기만 돌려주면 되겠지. 몇 바퀴를 돌아도 똑같은 관계니까 한 바퀴 더 돌았을 때, 두 바퀴 돌았을 때, 세 바퀴 돌았을 때를 일반식은 얘기했지. n은 정수 라고 우리가 결국은 이거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제일 쉬운 모양을 찾아서 문제를 푼다. 제일 쉬운 관계를 하나 찾아놓고 거기다가 360 곱하기 n만 붙여주면 된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두 동경의 위치 문제고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다음 각의 동경의 위치를 좌와 평면이 나타내고 몇 사면인지 나타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을 보면 510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다음 각을 일반각 표현하려면 얘가 360도만큼 돌리면 그럼 제가 돌아오기 때문에 얘는 360도가 크니까 뭐 해주면 돼? 360도를 일단 뺄 수 있겠죠? 빼면 얼마야? 510에서 360 빼면 얼마지? 150인가요? 그죠? 얘는 150에서 한 바퀴 돌아가기 때문에 얘는 지금 보면 0도, 90도, 180도, 270도야.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90도, 180도니까 대충 이만큼 동경이 돌아갔다고 생각하시겠네? 얘가 150. 그러면 150이랑 510은 실제로 150 한 번 더 돌아. 이만큼 돈 게 110도야. 그럼 110도랑 510은 결국 동경이 일치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얘를 이분모를 바꾸고 싶다면 510도라든가 즉 내가 주어진 각이 0과 360 사이에 없다면 360도를 몇 개를 더하거나 빼서 다음 같은 모양 510도는 일반으로 표현하자면 51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은 정수라고 일반으로 표현한 거지. 그래서 다음 같은 표현하면 얘는 90도랑 150 사이이기 때문에 2,300입니다 까지 할 수 있어야 돼. 굉장히 크더라도 뭐 해주면 돼? 얘는 360도를 몇 번 들어갔을까? 그러면 290 안에는 360도 몇 번 들어갔지? 360 곱하기 4면 얼마야 이거? 360 곱하기 4면 64, 24 144 넘네? 그럼 3개 들었다고 생각하면 290은 360도가 몇 개 들었습니까? 생각하면 638 1080이요. 그러면 1080 빼버리면 얼마야? 210. 그럼 얘는 180도가 몇 개 들었나 생각해봤더니 210에서 실제로는 얘는 360도가 3번 들어간 거잖아. 360도가 몇 번 들어가든 한 바퀴 들어오면 제외하니까 결국 360도에 n 더하기 210도 결국은 0과 360도 사이에 각 더하기 360의 정수비라고 쓰면 된다 라는 거지. 그럼 똑같은 데 쓰면 210도니까 결국 210도는 180에서 30도만큼 더한 거니까 얘가 실제로 210도. 그러면 실제로는 얘는 여기다가 3번 돌아간 거니까 이런 식의 모양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얘를 2비 표현하면 210도랑 똑같기 때문에 210도 더하기 360도의 정수배라고 표현하면 된다는 거지. 이게 앞으로 돌든
뒤로 돌든 이게 실제로는 마이너스 30도를 표현하라고 치면 이로 돌아가면 양수 이런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0도는 실제로 이렇게 돌아간 게 마이너스 30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30이랑 실제로 이렇게 돌아간 거랑 같은 동경이잖아. 그러다가 360도를 더하면 330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0이랑 뒤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30이랑 플러스 330은 동경이 똑같아서 같은 관계로 본단 말이야. 그러면 뒤로 돌아왔든 앞으로 돌아왔든 결국은 얘를 뭐 해줘야 되냐면 360도의 정수배를 더해줘서 양수 범위를 돌려야 되는데 360도 곱하기 2는 720이니까 모자라. 얘는 360도가 3개 필요한 거지. 360도 곱하기 3 하면 1080이니까 1080에서 750 빼면 뭐 나와? 330이야. 얘 330 더하기 360도의 정수배, 항상 n은 정수라고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실제로 얘는 330도가 거의 똑같으니까 뭐 4,4분면입니다까지 문제 풀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일반각 표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각을 쓰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까지 썼던 건 60분법이란 말이야. 한 바퀴를 360등분 했을 때 한 칸을 1도로 놨을 때 계산 방법인데, 그러면 계산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60분법은 기준이 그냥 360도 나눈 거기 때문에 그냥 안 돼. 실수가 아니거든. 그래서 걔를 실수하기 위해서 쓰는 게 호도법. 기준이 뭐가 되게 잡은 게 호도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호도법의 정의는 기준을 다시 잡아서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랑 같게 잡았을 때 그때의 각을 1 라디안이라고 정의 내린 게 호도법이라겠죠. 호도법은 결국은 각도를 실수화한 겁니다. 그냥 정의를 다시 한 거야. 그러면 결국은 한 바퀴, 원래 한 바퀴가 얼만데 한 바퀴가 360도인데 걔를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걔 2파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뭐냐면 360도는 2파이입니다. 즉 한 바퀴를 뭘로 다시 정의하자? 2파이라는 실수로 다시 정의하자 라는 거거든. 한 바퀴, 라디안은 결국은 뭘 하면 되냐면 한 바퀴가 얼마다? 한 바퀴 도는 이 각을 뭘로 표현하겠다? 한 바퀴를 360, 그 전까지는 한 바퀴 돌아가는 게 360도지만 얘를 2파이라고 정의 내린 게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한 바퀴가 2파이인 거야. 그러면 한 바퀴를 반띵했어. 반바퀴는 얼마야? 반바퀴 180도는 얼마야? 180도 180도는 파이, 그 다음 말씀 기준 4등분하면 이거 외워야 돼. 우리가 이제 방금 말하지만 이게 원래 문과 안 했었는데 이과 넘어온 거라서 나이가 좀 있단 말이야. 암기 기반이야. 이과랑 문과의 한 차이점은 거듭 말하지만 이런 기본 연산을 좀 미리 외우고 가냐 안 외우고 가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이과는 특히 사각함수 이과의 꽃이 사각함수거든. 이과의 꽃은 사각함수야. 사각함수는 굉장히 어렵고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바로 나와야 돼. 라디안과 60분, 우리 머릿속에는 60분밖에 없는데 거의 대부분의 표현이 사각함수의 거의 대부분의 표현이 호도법으로 되기 때문에 1대1 매칭이 잘 돼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기본 한 바퀴 360도로 2파이, 반바퀴 파이, 또 얘를 4등분하면 90도 4등분했어. 4분의 파이 뭐야? 2분의 파이가 90도야. 계속 얘를 나눠서 외우는 겁니다. 2분의 파이는 90도야. 왜? 파이가 180도니까. 3분의 파이는 얘를 또 반 가는 거거든. 이렇게 요거 한 거 하나. 그러면 전체를 반바퀴를 파이라고 했을 때 4등분 했으니까 45도입니다. 기준은 얘로 잡아도 좋아요. 얘가 기준이야. 한 바퀴, 반바퀴 기준. 2분의 파이는 90도, 3분의 파이는 45도.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3분의 파이랑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사각함수 자체가 특수각 30도, 45도, 60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거든. 그럼 얘는 183도 했으니까 60도, 얘는 186도 했으니까 30도.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게 120도. 120도는 3분의 2파이야. 이게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2분의 3파이. 그러면 90도가 3개 있으니까 270도. 이건 좀 안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이거는 좀 문과 애들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여기까지는 우리가 자동으로 바로 나와야 돼. 파이가 180, 200파이가 90, 400파이가 45도. 특수학계예요, 특수학계. 그래서 바로바로 매칭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 보이면 이게 헷갈리잖아.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안 보이면 쓰고 가. 안 보이면 180도는 파이 내에 쓰고 갑니다. 잘 가. 그러면 얘를 6승분하면 6분의 1파이가 40도거든. 그럼 75도는 이거 안 한다. 내 말은 이거 안 한다는 소리야. 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거 잘 안 해. 180도가 파이잖아. 양쪽을 180도 나누면 1도는 180분의 파이야. 그러면 75도는 여기다가 75 곱하면 되니까 75, 180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연습 안 하겠다고. 기준으로 가면 기준으로. 그러면 75도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180도가 파이야. 6분의 1 파이가 30도야. 15도는 12분의 1 파이가 15도야. 그럼 75는 15도가 몇 개 있는 거야? 얘가 6개 있는 거, 6개 아니라 몇 개 있는 거죠? 5개 있는 건가요? 그럼 얘는 15도가 5개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12분의 1 파이가 5개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12분의 5 파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갑니다. 즉 얘를 잘라서 쓰지, 공식 1 또는 360도분의 2파입니다 이런 거 잘 안 쓴다고. 마찬가지 30도가 3분의 1 파이야? 그러면 4배 한 거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6분의 4파이겠지. 이쁘게 쓰면 마이너스 3분의 2파입니다. 즉 기준으로서 잘라가는 거지 공식 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뭐요? 3배 한 거니까 360도 곱하기 3배 하면 되겠지. 그러면 아까 했죠? 108거든. 아닌데 미안합니다. 그냥 틀렸죠? 그건 360도의 3배고 얘는 540도겠네. 마찬가지 얘가 요거잖아. 얘를 13배 한 거야. 6분의 1 파이가 30도잖아 13배 했으면 얼마야? 얘는 13 곱하면 마이너스 390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를 잘하고 싶다. 이사분면 관계래. 그러면 항상 우리는 일반각 표현을 해야 됩니다. 세타가 이사분면에 있으면 여기 있는 거잖아. 뭐랑 뭐 사이에 있으면 돼? 90이랑 180 사이에 있으면 돼. 그러면 이사분면에 있다고 하면 세타의 범위가 90도랑 180 사이입니다. 들고 안 들어갑니다. 들고 들어가면 90도, 180도 여기는 3면이랑 합치지 않아요. 축 위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다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일반각 표현이니까 여기다가 360도의 정수배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300 있다고 하면 기본 세타는 얘랑 얘 사이에 있지만 끝에다가 360도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90 더하기 360 곱하기 n. 실제로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지. 일단 얘는 뭐? 얘는 정수. 얘는 정수를 꼭 계속 적는 이유가 뭐냐면 정수라는 문제가 나오면 하나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세타의 범위를 찾았어. 이사니까 90도랑 180 사이. 근데 일반각이니까 360도의 정수만큼 돌아가야 됩니다. 이 와중에 3분의 세타니까 얘를 3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건 얘를 3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3분의 세타 3으로 나누면
30 더하기 120 3세타 얼마야 이거? 3은 60인가요? 60 120 n정수 이렇게 쓰면 그냥 기본 이 상황에서 쓰면 당연히 30도랑 60도 사이니까 1,3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한 바퀴 돌아서 2사인지 더 돌아서 2사인지 세 바퀴 돌아서 2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써줘야 이 상태에서 뭐한다? n에 숫자를 집어넣을 건데 지금 붙어있는 게 120도 곱하기 n이지 그럼 n에 숫자를 넣어봐야 됩니다. n에 0 넣으면 30과 60 사이 n에 1 넣으면 결과적으로 얘가 한 바퀴 돌아갈 때까지 넣어줘야 돼. 어차피 3 들어가면 360도니까 의미가 없고 얘랑 똑같거든. 1 넣으면 30 더하기 120 60 더하기 120 그러면 얘는 150도랑 180 사이에 있겠지. 마찬가지 얘는 2 넣으면 30 더하기 2 넣으면 얼마 이거? 240 2 넣으면 240 얘가 270과 300 사이 결국은 3 넣으면 360도니까 얘랑 똑같아. 할 필요 없어. 그래서 3개만 해보면 돼요. 실제로 360도를 3등분 했으니까 3번 해보면 된단 말이야. 이랬을 때 각각 얘는 30과 60이니까 14 얘는 150, 180 그러면 150, 180이니까 여기 있으니까 24 이게 270이니까 270과 300 사이에 있으려면 44 그래서 다음 친구가 존재할 수 있는 사면은 14, 24, 44 총 3개의 분면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제풀이 아이디어가 일단 가장 기본적 시세워놓고 주기 돌려주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찾은 다음에 뭐하냐면 1부터 차근차근 집어넣어서 주기를 돌려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정수를 강요한 겁니다. 정수라는 말 나오면 무슨 말하지만 정수 자연수라는 말 나오면 우리가 부정방정식을 안 했기 때문에 1부터 차근차근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요를 그냥 까먹어. 원래 정수 자연수 조건은 쓰임새가 2개입니다. 정수 나오면 1부터 차근차근 집어넣던가 그 다음에 또 실제로는 부정방정식의 개념은 이런 거란 말이야. 이곱 어떠한 2개를 곱해서 3이래 정수래 혹은 자연수래 그럼 곱해 3 나오는 건 한정적이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건 부정방정식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푸는 게 없어졌어. 정수 조건 나오면 거의 대부분 그래서 1부터 차근차근 집어넣어요 인 겁니다. 파트 불문하고 요즘 파트도 그렇고 그 다음 파트도 그렇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 다음 위치 관계도 나올 수 있는데 세타랑 7세타가 동격이 서로 일치한대. 그러면 얘는 되게 간단한 거죠. 어떠한 4분면에서 동경이 이런 식으로 세타랑 가장 쉬운 그림 7세타랑 일치하려면 결국은 뭐였어? 2개의 차가 보통 큰 거에서 작은 거의 차가 한 바퀴 뭐 360도가 되어도 되고 720도가 되어도 되고 360도 한 바퀴니까 그럼 얘가 360도에 정수만큼 차이 나면 대여였지. 그래서 n은 정수. 그래서 가장 쉬운 그림을 그려놓고 360도 차이 나면 되네. 그러면 여기다가 360도를 계속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주기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나 큰 차이 없겠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아낸 건 6세타는 360 곱하기 n입니다가 된 거지. n 정수. 근데 세타의 범위를 알아. 양변을 6으로 나눕니다. 6으로 나누면 지금 표현이 뭐로 되어있어? 라디안으로 되어있지? 그럼 라디안을 풀어볼게. 그러면 주기를 생각할 때 360을 2파이라고 적으면 돼. 360을 2파이라고 적으면 돼. 우린 바로 들어와야 돼. 이게 90 이게 180인 게 바로 우리 눈에 들어와야 돼. 똑같이 보여야 돼. 우리가 사과랑 애플을 보고서
고의가 붙지 않잖아. 이게 뭐였지? 라고 한번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쓰잖아. 그런 것처럼 갖게 되어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6세타가 2파이 n일 때 6을 안 넣으면 3분의 1 요거잖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뭐해? n에 0부터 넣어봐야 돼요. n에 0 넣으면 얘는 범위가 이렇기 때문에 0부터 넣어봐야 돼. 0 넣으면 세타가 뭐 나와? 0 넣으면 3분의 1 파이 1 넣으면 세타는 3분의 2 파이 2 넣으면 세타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3분의 3 파이 이런 식으로 갈 건데 파이죠. 다음 범위에 있는 건 1밖에 없지. 여기밖에 없죠? 이 범위에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세타 될 수 있는 건 3분의 2밖에 없어요 라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타로 주든 즉 60분법으로 주든 혼합법으로 주든 우리는 강의 범위를 바로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적응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 기준은 180은 파이를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겠죠? 기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등등 일치 문제 했습니다.